안녕하세요, 가치현입니다. 자, 어느덧 5월 마지막 주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정말 이런 거 보면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어쨌든 빠르게 시간이 지나가는 만큼 지금처럼 주식시장에서 어려운 구간도 빨리 지나갈 수 있기를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번 주엔 기관과 외국인이 어떤 종목을 많이 매수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날짜는 5월 16일부터 5월 20일까지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을 살펴보면 첫 번째가 LNF, LG에너지솔루션, 후성, 우리금융지주, 기아, 현대중공업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습니다. 제가 한 주 동안에 1000억 이상 매수했다는 것은 의미 있는 많은 수급이 들어왔다. 그런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LNF가 1800억, LG에너지솔루션이 1400억, 후성이 1300억, 그리고 우리금융지주가 1000억 정도 이렇게 매수를 보여주었네요. 자, 일단 LNF하고 LG에너지솔루션 이 두 종목은 조금 묶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어제도 한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주 목요일이었었죠? LNF가 공시를 했고 그 공시 내용을 살펴보면 에너지솔루션과 7조 원 규모의 양극재 거래 협약을 맺었다. 그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 규모가 7조 원이거든요. 정확히는 약 7조 2천억인데 이 협약 기간이 2023년부터 24년까지 이 기간 내에 해당되는 규모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7조 원이 최근 매출하고 비교를 해보면 무려 741%에 해당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자, 그렇다면 직전 목요일 날도 장중한테는 11% 가까운 큰 상승이 나왔었고 많은 거래량이 실렸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어요. 자, 그리고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로 목요일날 오랜만에 21선을 돌파했고 또 어제는 장중한테 5% 이상의 큰 상승이 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종목은 하나의 공통된 이슈를 갖고 있고 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했잖아요. 특히 지금 방한 시점에는 반도체하고 전기차, 2차 전지 이쪽은 우리가 크게 한번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섹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작년이었나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에도 이 기업들의 투자 소식이 있었고 또 미국 내에서도 많은 생산 시설을 확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 어떤 결과 발표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특히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전기차 이쪽은 한번 다음 주에도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중요한 섹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에너지 솔루션의 기술적인 측면으로 말씀드리면 장기 이평선을 모두 돌파했죠. 그래서 직전 고점 부근들 여기만 돌파해준다면 다시 한번 방향성을 틀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또 LNF 같은 경우에는 직전 고점 약 25만원 근처인데 지난 11월 달에 고점을 형성했고 또 4월 달에 고점을 형성한 뒤에 그 고점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는 바람에 이렇게 또 밀리는 모습이 나왔었죠. 자, 그런데 이번에 정말 강하게 많은 거래량도 실렸고 정말 강하게 고점을 돌파했던 만큼 주가의 한 단계 레벨업이 가능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에코프로비엠이었죠. 아마 9월 중순이었을 거예요. 이때쯤. 이때 이 종목도 대규모 공급 계약 체결 공시를 냈었고 주가가 한 단계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 LNF하고 LG에너지솔루션 크게 묶어서 본다면 2차전지 관련주들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개별주가 갖고 있는 성격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점도 참조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후성. 자, 이 종목도 지금 수급을 보면 외국인의 강한 수급이 들어왔던 것이 5월 17일부터 이때부터 정말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조금씩 들어왔었지만 이번 주에 정말 강하게 들어왔었죠. 자, 후성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물론 고점 부근을 봤을 때는 신고가를 경신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종가상 위치는 직전 고점이었죠. 이 부근을 확실히 돌파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직전 고점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한다면 고점 부근에서 물량이 쏟아지고 주가가 또 빠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도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또 양호한 1분기 실적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확실하게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지
그 점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 만약에 이 고점을 확실하게 돌파하고 다음 봉이죠. 다음 날이나 다다음쯤에 이렇게 주가가 눌릴 때 그때를 한번 공략해 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항상 세우시고 매매를 하시고요.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특히 내가 처음 매수를 했으면 다음번에 또 추가 매수할지 아니면 그냥 끊고 나올지 그런 결정이 반드시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결정 없이 단순히 매수했고 내가 매수한 뒤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가 나왔어요. 그렇다 보면 대부분 손실을 인정하기가 힘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만약 잘못되면 또 10%, 15%. 이게 일반적인 개인들의 주식 패턴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상승장에서 주가가 떨어질 때는 한 번쯤은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구간에 추가 매수도 가능하고요. 그렇지만 지금 시장은 조금 어지러운 구간이고 또 꾸준히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기업이라면 계속 떨어질 때까지 버티는 것도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특별한 성장 업종이라든지 그리고 몇몇 종목들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내가 항상 매수할 때는 어느 시점 이하까지 빠지면 나는 추가 매수하겠다. 혹은 더 이상 매수하지 않고 털고 나오겠다. 그런 기준은 항상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세 종목 말씀드려봤고 네 번째로 우리금융지주. 자, 일단 우리금융지주는 5월 18일 날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날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약 2.3%의 블록데이 물량이 나왔었고 그 물량이 여기 있죠. 그걸 외국인이 많이 매수해 갔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블록데이 물량이 매수로 잡히는 것은 크게 의미부여할 필요가 없고요. 일단 이 종목은 횡령 이슈가 있죠. 그리고 최근에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본다면 은행주는 그에 따른 수혜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리 인상 전부터 많은 상승이 나왔었고 또 최근에 금융주들이 그렇게 큰 흐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저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뒤를 이어서 기아를 볼게요. 자, 기아는 이번 주에도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고 한 달 내내 수급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죠. 자, 그리고 차트를 보면 자, 그렇지만 지난 박스권 때 제가 항상 강조하고 있어요. 이 박스권을 과거에도 돌파하지 못했던 만큼 과연 이번에 돌파할 수 있을까? 그 점을 생각해 본다면 저는 사실 물음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이 박스권 안에서 저는 수익 실현하고 오히려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없고 앞으로 상승에 대해 기대해 볼 수 있는 조금은 가벼운 종목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매수하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 볼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중공업. 자, 이 종목은 꾸준히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었는데 최근에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 기관은 연일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4월달까지 이 4월달까지는 많은 상승이 나왔어요. 그런데 MSCI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그 기대감이 꺼지고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고 또 두 번째로 주가의 흐름이 좋지 못한 것은 며칠 전에 대우조선해양의 실적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손실이 정말 컸어요. 그 이유를 한번 따져보니까 원자재 가격 상승이 한몫을 했었고 또 두 번째는 그 원자재 가격 상승을 계약상으로 인해서 과거에 발주를 넣었던 곳에 가격 전가를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실적적인 부분들, 대우조선해양을 중심으로 좋지 못한 뷰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주변 종목들 같이 하락세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참 4월달까지는 굉장히 긍정적인 종목이었는데 조선주가 많이 아쉬운 것 같고요. 일단 조선주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한번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외국인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기관을 볼게요. 기관도 보면 JB금융지주,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현대중공업, SK하이닉스, 일진머티리얼즈 이런 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에 올렸습니다. 자, 일단 JB금융지주는 마찬가지로 지분 매각 공시가 있었고 그 때문에 순매수 상위 종목에 잡혔다고 보시면 돼요. 이때죠. 5월 18일 날. 그래서 건너뛰도록 하고 두 번째는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는 기관이 20일하고 17일 이 두 차례 강하게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전반적으로 여기 있는 삼성전자하고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LG화학까지 LG화학도 2차전지 관련주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기관의 매수 상위 종목에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과 함께 어떤 새로운 소식이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섹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 사이에 한번 어떤 이슈가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다음 주에 방향성을 세워보시는 것도 유효한 종목이 될 수 있다. 그렇게 3개 종목을 묶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오랜만에 21선을 돌파했잖아요. 그리고 저는 7만원 구간 아래에서는 여전히 걱정할 수 있는 가격대는 아니지 않나,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중공업, 이 종목은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SK 하이닉스도 삼성전자와 비슷한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빼먹었었는데 같이 한번 유사한 관점으로 보시고요. 그리고 일진 멀티리얼즈, 이 종목도 동박 관련주, 2차원주 관련주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관이 매수했던 상위 종목들을 보면 현대중공업 그리고 JB금융지주, 이 두 개를 제외하면 반도체하고 2차전지, 이쪽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기관 입장에서도 한미 정상회담에 따른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유추해 볼 수가 있고, 행여나 그런 것들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주가의 위치를 보더라도 크게 걱정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려운 시기만 잘 견뎌낸다면 대표적인 성장 산업으로서 또 제 모습을 찾아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관점을 가져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2차전지하고 반도체, 전기차, 이쪽은 다음 주에 한번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섹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추가적인 섹터를 말씀드려보면 철강 섹터도 한번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어요. 자, 왜냐하면 지난 2018년도부터 미국이 수입산 철강에 대해서 약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 방한과 함께 이 관세가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고, 실제로 그런 부분 때문에 어제 오전에 철강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팁으로서 말씀드리고, 또 두 번째는 원전 관련주들, 실제로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원전 시장 공동 진출, 그리고 소형 모듈 원전 공동 개발, 여기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많이 상승이 나오긴 했었지만 과거에는 그냥 원전주로서 상승이 나왔다면 지금부터는 옥석 가리기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정말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인지, 그런 것들을 따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주가가 많이 상승이 나왔던 만큼 자칫하다가 크게 물릴 수도 있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미디어 콘텐츠 쪽도 보면 어제 맥스트 상한가를 갔었죠. 그리고 덱스터는 17%, 자이언트 스텝은 25%, 그리고 뮤직 스튜디오는 15%의 상승이 났습니다. 자, 일단 이것도 어떻게 본다면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해서 선제적으로 투자 소식을 알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넷플릭스가 국내에 1억 달러 규모의 영화 제작 시설에 투자하겠다, 그런 발표가 있었고, 그 때문에 미디어 컨텐츠 관련주들 정말 오랫동안 눌렸었는데 오랜만에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랜 기간 눌렸던 만큼 오랜만에 강한 상승이 나온 것은 한번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번 주에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하고 또 다음 주에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섹터까지 같이 한번 연관지어 말씀을 드려봤는데, 어제처럼 맑았던 시장만큼 다음 주에도 맑은 시장이 찾아올 수 있기를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